반갑습니다. 대종사님 정전 공부하는데 개교 표어 원불교를 어떻게 개교하시고 왜 개교하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또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오래 갖게 되는 이유가 저는 이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가 개교 표어인데, 개벽이라는 말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와서 들으니까 발전, 발달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그것을 그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지는 않지만 발전과 발달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뜻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강력한 뜻을 가지게 된 그런 이런 상황이 그냥 현대 1920세기, 21세기에 변화하는 그 어떤 템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역사적인 전반적인 우주 전체적인 대기의 기운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라는 걸 이제 오래 공부하면서 알게 돼서, 근데 그런 징조가 대종사님, 원불교라는 대종사님 당대 대각을 위해서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많은 과거로부터 그런 그 말씀도 계셨고 그런 사연이 연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대종사님께서 영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진리를 깨치셨는데, 우리는 진리를 깨쳤다고 그러면 우주의 원리, 인생의 원리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이나 모든 면을 다 통달하셔가지고 그런 전체를 알으시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의심이 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우주 근원적인 원리만 깨치는 것이 진리를 깨치는 것이고 종교 성자가 하신 것 같은데, 대종사님 현실적인 문제를 전부 다 밝히시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이제 기본으로 나타난 것이 물질이 개벽된다는 상황에서 보면 물질이 어떻게 완전히 어떻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생활이 오면,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전에는 이제 있는 기본적인 생활 속에서 정신적인, 진리적인 정신만 넣어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판이 바뀐다는 말씀과 한 세상이 바뀐다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제가 고민도 많이 했고 의심도 많이 했던 문제를 더 공부하셨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하신 같이 읽어보시면, 대종사님께서는 선후천의 측량 기점을 갑자년 정월 초 1일, 수훈 선생께서도 갑자년으로 잡으셨으니 천지개벽, 후천개벽, 천지대자연의 질서가 대전환, 자연개벽, 문명개벽, 인간개벽의 비롯이다. 갑자 이전은 선천이요 음시대이며 갑자 이후는 후천이요 양시대이다. 음시대에 있어서는 신계에서 인계를 지배했고, 양시대는 반대로 인계, 신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선천, 후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후천의 측량 기점이 이제 갑자년 1924년이고 갑자년 1월 1일이. 근데 그것을 대종사님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최수원 선생님께서도 갑자년으로 잡고, 이 어른도 말씀하시기를 천지개벽이 된다, 갑자년 이후에. 우리는 대종사님 물질개벽, 정신개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최수원 선생님은 천지가 개벽된다. 언제? 이제 갑자년 이후에. 근데 천지개벽이라는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면 후천개벽이다. 천지에 있는 후천개벽이라는 뜻은 뭐냐면 천지대자연의 질서가 크게 바뀐다. 천지대자연의 질서가 크게 바뀌는 것이 대전환이에요. 그냥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후천개벽이다. 후천개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자연개벽, 우주 자연이 개벽되고 또 인류가 살고 있는 문명이 개벽되고 또 인간 자체가 모든 것이 개벽되는 것이 후천개벽이고, 그걸 다시 말하면 천지개벽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갑자년이 1924년인데 1924년이 이제 그 후천의 기점이죠. 근데 지금 후천이 기점이면
바로 이제 후천이 개벽된 세상에 와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잘 모르지만 1924년이 그 후천 개벽의 기점인데 대종사님께서는 1891년에 탄생하셔서 1943년에 열반하십니다. 근데 이 세상이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에서 19년에 1차 세계대전 끝나는 시기고 2차 세계대전은 1941년에서 45년에 끝납니다. 이 사이에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에요. 그럼 후천 개벽이 됐으면 이것이 모든 것이 문명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개벽돼서 좋은 방향으로 간다는 말씀인데 이렇게 어두움이 가득 찬 시기에 후천이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니까 대종사님께 또 그렇게 어두운 시기에 이렇게 살고 한국의 광복 그 해방도 못 보시고 가시고 우리 경전 제1차 제일 먼저 내놓으신 정전도 일본 시대이기 때문에 불교의 힘을 빌려서 내시고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오시고 그러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오늘이라는 날짜가 있잖아요. 오늘이라는 날짜가 시작되는 거는 언제 시작하냐면 새벽 12시 지나고 새벽 12시 지나서 오늘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12시부터 아침 4시, 5시까지는 어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란 새날인데 어제 저녁에 이어져서 어둠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하루는 12시 해가 가장 비치는데 2시부터 3시가 더위가 있어요. 그럼 1년은 6월 21일이 하지인데 7월 말에서 8월 중순까지가 최고 더위에. 그럼 이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인과 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일대겁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많이 여러분 공부하셨는데 일대겁에서 차이는 얼마나 많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 오늘이라는 것이 새벽 2시 시작해서 하는데 어머니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밥을 하면 여름에는 이제 해가 6시경이 뜨면 4시 반이나 일어나서 밥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6시 넘어서 해 뜨면 5시쯤 일어나서 밥을 합니다. 근데 자연과학에서 말할 때는 하루에 가장 어두운 시간은 해 뜨기 직전이라고 그래요. 해 지기 직전이 가장 뜨겁고 밝다고 그래요. 그럼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하는 시간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해요. 근데 그 시간에 일어나서 밥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녀 학교 가는 데도 어렵고 남편 직장 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주 캄캄한 줄 알지만 1시간, 2시간 후에는 반드시 밝아질 것을 알고 그때 바르게 시작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2시간 전에 일어나서 밥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겠지만 어머니들한테 훈련할 때 보면 여러분들 영어를 어린아이들한테 언제부터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다 유치원 때부터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한 3주 전에 어떤 교도님께 그때 훈련 때 여쭤봤더니 자기는 태교를 영어로 많이 듣는 걸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유치원에서 15살 때부터 영어를 하면은 그 아이가 영어 시험 보는 거 대학 시험에 20살에 시험 봅니다. 그러면 15년 전부터 영어를 하라고 그래요. 그럼 아이들은 유치원생이나 잘하고 재미있는 아이들은 하지만 초등학생 아이들은 가기 싫어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15년 앞으로 내가 대학을 시험 보려면 10년이 넘게 남았는데 지금부터 영어를 하라고 그러냐고.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볼 때는 그것이 결코 빠른 시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대개 15년 내지 20년 전에 15년, 10년, 15년 이렇게 전에 어린아이들을 앞을 보고 지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학을 잘 가서 뭐 할 거냐?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직장을 가져서 좋은 월급을 받고 자기 가정생활을 잘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더 크게 보면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는 거는 30세 내지 40세 중년 시절에 공부를 잘하고 하고 그 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대종사님께서 나 이 최승훈 쌤 이런 분들이 앞으로 후천 개벽 시대가 온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이렇게 변하는 세상이 오는 걸 알면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맞는 것이냐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대종사님께서 가정주부의 어머니가 2시간 전에는 밥하는 거나 대종사님께서 새로운 시대가 돌아와서 그 시대를 향해서 미리 법을 내가 내놓지 않으면 늦게 생각하시고 이때 다녀가셨다는 것은 제가 그러는 생각으로는 절대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신 것이라는 생각을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1924년 후천 개벽 시대가 왔으니까 바로 밝은 세상에 와야 되는데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아까 말했는데 오늘 하루를 보면 이미 12시 넘어서 오늘 하루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극 사상이라는 게 끝이 처음이 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의 끝하고 오늘 처음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선천은 끝하고 후천은 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선천 끝, 후천 처음의 초기에는 혼란기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혼란기다. 이제 지금이 대단히 혼란기다. 혼란기를 잘 넘겨야 된다 그런 말 법문이 있으신데 그렇게 생각하면 갑전년이 1924년 기점을 말씀하셨고 갑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은 원기 100년인데 108년인데 1908년에 비하면 100년이 얼마나 지금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 사이클을 보면 개벽이라는 말씀이 맞죠. 개벽이라는 말씀. 그럴 정도로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래서 갑전년을 확실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이 성자들이니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그 시간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그 가장 기점을 안다는 건 가장 기초를 아는 건데 제가 이제 논농사를 안 지어봐서 풀이 이렇게 자랄 때는 박곡식도 잘 모르고 논도 잘 몰라요. 제가 8월경에 한번 학부 시절에 논을 매러 갔는데 피를 뽑으라고 그러는데 피하고 벼하고 구별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한두 시간 하고 나서 이제 그것이 좀 익혀졌는데 그래서 그것을 빨리 볼 줄 아는 거는 그 벼나 이 논농사를 많이 해본 사람이 빨리 알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큰 것이 그런데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더 모르는 거는 그래도 이렇게 상추나 배추나 이런 것이 자라면은 배추고 상추고 시금치를 아는데 종자를 갖다 놓고 몰라요. 어떤 것이 어떤 종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줄 알고 많이 지어본 사람은 종자를 가지고 와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리 가장 기점을 잘하는 것은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지금 현재는 1900년대 초기보다는 많이 발전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조금 알아. 대종사님께서 개벽된 세상이라는 게 어떤 게 이렇게 우리가 물질 문명이 이렇게 많이 발달한다고 우리는 지금 알아요. 50년, 100년쯤, 1924년 100년쯤 지나니까 우리가 문명이 엄청 발전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기초를 미리 알고 계신 어른이 이런 선지자들이 알으셨다. 그래 생각하면 1924년인데 왜 바로 안 밝아지냐 그런 제 생각했던 제가 그걸 고쳤고 또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법을 내놓으시고 그렇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20년, 30년 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다. 그것이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종사님께서도 후천 개벽 시대 많은 일대급이라는 세계상 속에서 세월 속에서 후천 개벽이 되는데 그 법을 내가 이때 내놓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다녀가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대종사님에 대한 그 믿음이나 성자의 자취를 다시 한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천 개벽이 근데 최승훈 선생님도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천지 대자연의 질서가 대전환한다. 또 자연도 개벽되고 문명도 개벽되고 인간도 그 속에서 개벽되는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 이전은 선천이고
음시되고 갑자기는 후천이고 양시되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루를 보면 음시되는 밤이고 양시되는 낮입니다. 1년을 놓고 보면 가을부터 겨울 들어가는 것은 겨울, 이것이 음시되고, 그 다음에 봄부터 여름에서 가을, 초가을까지는 이것이 양시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루를 보더라도 밤에 사는 삶의 모습하고 낮에 사는 삶의 모습은 100% 다르잖아요. 밤에는 방에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물론 할 수도 있지만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 잘 자라죠. 근데 가을이 겨울이 되어가는데 씨앗을 뿌리면 그럼 100% 자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자라냐? 이제 그 온도를 맞춰줘야 돼. 그 곡물이 자랄 수 있는 온도를 맞춰. 그래서 비닐하우스를 켜고 난로를 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대책을 많이 세웠을 때 가가 자랍니다. 그러니까 봄에는 노지에다 던지면 다 크는데 가을, 겨울에는 그 방법이 다르게. 그래서 봄에 사는 방법하고 가을, 겨울에 사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낮에 사는 것하고 밤에 사는 게 다르잖아요. 밤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면 훨씬 어렵고, 그래도 요즘에는 통행금지가 오면 저희들 어렸을 땐 통행금지가 못 다녔는데 요즘 세상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제 문명 이기를 통해서 밤을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지금 통행금지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은 혼자 걸어 다니는 건 어렵고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자동차나 이런 걸 통해서 갈 수 있는 건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낮과 밤이 다르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 대단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음시대다, 어두운 시대다. 과거 시대는 어두운 1924년 이전을 선천시대라고. 먼저, 이게 선천이라는 건 먼저 선자예요. 지금부터 이전, 1924년 이전은 선천시대다. 그리고 후천 음시대고 1924년 이후가 후천이고 양시대다. 근데 아까 음시대다, 양시대다 하는 말씀이 우리가 어젯밤하고 오늘 새벽하고 이렇게 연결돼서 비슷하잖아요. 어제 밤 11시 캄캄한 거나 새벽 2, 3시 캄캄한 비슷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밝음으로 가는 것이고 이거는 어둠의 밤에 이렇게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차이를 아는 것은 이 우주의 원리를 알으신 성자다. 근데 저도 이제 그전에 한 말씀 드렸어요. 옷을 입을 때 지금 이제 우리가 가을에, 여름과 가을에 그 환절기하고 봄과 여름 환절기를, 그 환절기라는 의미를 잘 모를 때는 그 늦봄하고 초여름하고 사이는 옷이 많이 달라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우면 여름 옷을 입었다가 조금 또 그 이튿날 좀 날 온도가 탁 내려가면 겨울 옷을 또 빨아 넣는 걸 다시 또 잠깐 입었다가 또 이제 그것이 좀 덥다고 느끼면 또 이제 봄 옷을 입었다. 그럼 세철 옷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늦 겨울하고 초봄하고 그다음에 봄하고 초여름 옷이 3개가 나와요. 가을에는 여름 옷하고 초가을 옷하고 또 겨울 완전히 가을 옷하고, 초가을하고 가을 옷이 좀 다르잖아요. 늦 여름하고 초가을하고 그다음에 가을 옷 세 철이 또 나와 돌아다녀. 나중에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이게 더위로 가는 시기다 싶으면 제가 가벼운 옷을 입고 위에다 덧옷을 하나 더 입는 거예요. 아주 그 봄옷은 치워놓고, 또 가을에는 초여름 마지막 늦여름 옷은 넣어놓고 가을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더우면 이렇게 초가을 옷을 입고 하나 더 입었다가 그걸 벗고 이제 가을 옷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주 원리 속에서도 선천과 후천이 바뀌는 것을 확실히 알면 좀 캄캄하다. 그래도 이거 아까 어머니가 한 12시에 캄캄한 거나 4시에 캄캄한 거 같지만, 그 어린아이들은 왜 그렇게 캄캄한데 일어나냐고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는 그걸 일어나서 지금은 캄캄하지만 이건 밝음이다. 아침이 돌아오는 밝음을 알고 준비해서 아침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다.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선우천의 측량 기점이나 선우천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을
우리가 한번 바꿔서 생각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는 이제 보면 시대에는 선천 시대 1924년 이전에는 신계, 음부계, 신계는 이제 음부계죠. 음부. 그 다음에 음부계에서 주도를 잡아요. 그래서 인계를 지배. 이게 이제 이것은 그 전에 보면 그래서 옛날에 사주를 보면 생년월일인데 옛날에는 사주 보면 이게 많이 맞았어요. 많이 90% 이상이. 왜냐하면 음계에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궁합으로 안 보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맞잖아요. 왜? 현실 양계에 있는 사람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음계에 있는 힘이 약해졌다. 그래서 타고난 사주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가 타고나긴 이렇게 타고났지만 고쳐 쓸 수 있어. 고쳐서 쓸 수 있는 것이 이제 인계가 신계를 타고난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오래된 사람이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해외 유학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유학은 안 가는 것이고 서울대학이나 그렇게 공부를 아주 잘하는 사람만 가고 또 아니면 경제가 있는 사람만 가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출가도 했지만 생각을 안 했는데 제가 LA에 근무한 지가 지금 한 30년, 30년 전에 LA를 근무하러 갔어요. 그때 경북 영남대학이네. 경북이 아니라 영남대학 한 30년 전에 그때는 이제 그 서울대학이나 연고대나 이렇게 부산대 이렇게 공부 잘하는 학생 또 그리고 돈이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하는 시대인데 영남대학 학생이 이제 원불교 청년 학생회를 다니고 청년이라고 어느 교당 교무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학생이 이렇게 가니까 좀 그 LA 교당에서 좀 어떻게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이 좀 있어서 그러면 저희 교당에 와서 살고 법회를 보고 법회 보고 나서 청소나 이런 것만 좀 도와주고 같이 있어라. 그리고 와서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1년을 거기서 언어 연수를 했어요. 1년 어학연수를 했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고 거기는 이제 언어 연수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아이는 무료로 하는 데 갔어요. 이 학생은. 무료로 하는 것도 급이 많이 있어요. 그 학생은 무료로 하는 데 가서 하니까 아침에 교당에서 식사하고 빵하고 과일 하나 갖고 학교를 가요. 그럼 저녁에 와서 밥을 먹고 또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돈이 별로 안 들어요. 저희가 돈을 많이 안 받았어요. 하숙비를. 같이 이제 교당에 살림도 같이 하고 청년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1년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은 본인이 태권도 가서 태권도 도장에 가서 일을 했어요. 시간당 이제 월급을 조금씩 받고. 그럼 다른 데에서 일반 마켓 같은 데서 일을 하면 조금 받는데 태권도 도장에 가서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받아요. 두세 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받고 무료로 이제 저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고 하숙비 조금 내고 하니까 1년을 공부하고 영남대학 가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해외 교환 학생 시험을 봐요. 교환학생 시험을 5명을 뽑았다는데 5명은 어떻게 되냐면 교환학생은 자기가 다닌 영남대학에다 등록금을 내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그냥 할 수 있어요. 미국에 있는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이 영남대학에 다니면 거기 5명 속에 이제 영어를 해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워싱턴 주가 있어. 워싱턴 CD가 있고 워싱턴 주가 있어. 워싱턴 주에 있는 대학에 와가지고 공부를 이제 1년을 하고 갔어요. 1년을 하고 가가지고 다시 대학을 졸업하고는 거기서 이제 해외 유학을 왔는데 텍사스주에 석사를 하러 왔어요. 석사 거기서 하고 박사를 해서 이제 다 마치고
한국에 와가지고 카이스트,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거기에 처음에 교수로 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대구에 가서 큰 연구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서울 연고대, 또 돈이 많은 사람만 갔던 시대가 아니고, 이 학생을 보니까 군인에 가서 자기가 군대에 가가지고 돈을 좀 모아왔어요. 부모님한테 힘 안 넣고. 군대 갔다 와서 6개월인가를 노동계 그 건축하는 데 가서 돈을 벌어서 모아갖고 와가지고 LA 와서 1년을 살고 가서 영남대학 그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그 장학생 제도가 많으니까 거기서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공부한 것으로 텍사스 가서 공부를 해서 이제 그렇게 굉장히 여기 이 학생이 만약 영남대학 졸업하고 한국에서 공부를 했으면 이렇게 교수하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변했어요. 그 뒤에 이제 이 학생이 가서 또 한 학생을 보내서 받았는데 그 학생도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교수로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그 후천 기백 시대,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과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타고난 것, 타고나서 공부를 잘해서 서울 연고대 가고, 타고났을 때 재력이 많아서 유학 간 것이 아니고, 타고날 때는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영남대학 갔고, 경제도 어려웠어. 자기가 군인 갔다 와서 6개월, 1년을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외국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타고난 것을 벗어나서 현실의 금생에 나와서 공부했던 것,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한 걸로 완전히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이것도 보면 과거에 전생에 갖고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생에 얼마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그때 느끼면서, 야, 이것이, 저는 이제 출가 생활을 하면서 저를 바꾸고 싶은 생각을 가졌는데, 공부하는 면도 바꾸고 싶은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저희들 어릴 때 이렇게 과외를 받고 지도를 받아서만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 공부해가지고 뭐 텔레비에서 나오는 어디 가서 보고 기타를 쳐서 1등도 하고, 뭐 바둑 수업을 많이 안 받고도 가서 반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학 교수가 아니어도 탤런트나 가수들 다 가서 실용음악과에 가면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그 기본 질서가 대전하는 거예요. 기본 질서가 대전하는. 우리는 꼭 좋은 대학교 가서 석사하고 박사해서만 교수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탤런트를 아주 1급으로 잘하면 그냥 연극영화과 가서 교수하고, 노래를 또 아주 잘하면 실용음악과 가서 교수하고, 그런 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 대자연의 질서가 대전환되고 완전히 삶의 방법이 개벽이 되는 것이 확실히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 신계라는 건 과거에 내가 지어놓은 거 갖고 와서 그거 가지고 일생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상황이 왔더니가 내가 금생에 노력을 한 것에 따라서 팔자로 완전히 바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시대와 양시대가 엄청나게 바뀌는 의미는 그렇게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선어천의 기점이 1924년이라는 말씀을 선지자들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그 운동이나 예능이나 보면 앞으로 잘 될 거다 다 예견을 할 수 있는데, 그 잘 하는 사람이 보면 예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우주의 원리를 알으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 기점도 잡으시고 기점이 같고 말씀을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같이 읽으시면, 대종사 말씀하셨다. 선천에는 음계에서 양계를 지배하게 되므로 귀신들이 일체를 주장하게 되어 장난도 훨씬 심하였고, 그들이 인간계를 누르고 살았으나 후천에는 양계에서 음계를 지배하게 되므로 인간들이 일체를 주장하여 살게 되는 까닭에 귀신들의 장난이나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건 이제 선회록의 말씀.
선회록의 도운계백정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훨씬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거죠. 선천, 음시대는 음계에서 양계를 지배한다. 음계에서 양계. 이게 전생에 지었던 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을 살펴는 것이 원래서 고치지를 못했어요, 옛날에. 그래서 한 번 태어날 때 서자로 태어나면 적자로 못 바꿨어요, 옛날에. 한 번 상놈으로 태어나면 양반이 돼지가 없어요. 이게 과거 시대 법은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이걸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천에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과거 지었던 그 지배라는 거예요. 그것이 음계에서 하는 거예요. 양계를 지배함으로 귀신들이 일체를 주장하게 되어 장난을 심하였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그 도깨비한테 홀려서 어디 밤에 12시, 11시 지나가다 어디 고개를 넘어가서 혼나서 막 싸우고 왔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없어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종경에 보면 임해망랑이라는 말씀을 하시죠. 임해망랑. 이게 몸을 못 받은 그 음계에 있는 그 중생들이 내가 힘이 세면 여기가 귀신들이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양계에서 좀 힘이 약한 사람, 음계에서 힘이 센 사람이 지배를 해요. 지배를 해서 사람같이 모형을 갖고 나와서 싸워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임해망랑이 어디겠냐면 주로 큰 나무에 있잖아요. 큰 나무나 고택이나 이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큰 나무를 패면 안 된다. 그리고 큰 짐승, 구렁이나 큰 짐승들을 이렇게 치면 가네들이 힘이 세서 인간이 다치는 거예요. 가들 힘 센 것 때문에 우리가 다쳐. 그래서 양계에 있는 인간이 귀신들이 힘이 센 귀신들에 의해서 다친다. 근데 그 귀신들도 보통 귀신은 힘이 없는데 힘 센 귀신들이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바르지 못한 그 힘을 가진 사람이 센 사람들이 현실에서도 약한 사람들을 많이 지배를 하는데 과거 시대는 그래서 당상나무를 함부로 베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다 기도를 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이렇게 혹시 있는 그런 임해망랑이라는 귀신, 몸을 못 받은 그 중생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현실에 있는 사람을 근데 한낮에는 잘못하고 밤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밤에만 그 중생의 힘을 쓰게 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 장난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924년 이후로 후천에는 양계에서 음계를 아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가 전환이 돼서 밝은 시대다. 후천은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의 주장에 대해서 살게 되는 까닭에 귀신들의 장난이나 세력이 없어지는 것이다. 앞에 장하고 비슷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데 후천에는 그래서 지금은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도 당당하게 걸어가시고 마음을 굳게 가지시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걔네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시대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귀신들의 장난이나 세력이 없어지는. 근데 밤에 저희도 이제 무섭게 생각은 가끔 드는데 그런 때 갈 때 청정주를 외우시고 영주를 외우시고 그렇게 다니시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됐다는 걸 알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렸을 때도 1924년이 지났지만 약간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세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선천에는 음계가 양계를 지배하고 후천에는 양계가 음계를 지배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선천과 후천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천은 아버지와 같고 후천은 어머니와 같다. 아버지는 명령을 잘하고
어머니는 달리기를 잘하며 아버지는 위에서 내려오고 어머니는 아래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지금은 여자가 힘을 내는 시대다. 한우란 한이치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하루를 볼 때 낮은 양이고 밤이 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정산종사님께서는 아버지는 명령으로 해서 이것이 선천시대고, 아버지가 선천, 어머니는 후천인데, 그 어머니 아버지 자체 그런 것이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명령성을 말하는 것. 누구한테 이렇게 시키고 막 하는 것, 내 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그냥 시키는 거잖아. 어머니는 그 상대를 잘 달래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요. 어머니는 아래에서 위로. 그래서 돌아온 시대는 여자가 힘을 내는 시대다. 그런데 지금은 위에서 누가 명령하고 하면 절대 안 듣잖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맞은 말인데 틀리면 관계없이 위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야 됐어요. 명령이 통하는 시대, 선천은. 후천은 같이 협의해서, 그리고 상대방이 더 많이 힘을 갖고 있어요. 자녀들이 더 힘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말이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더 크고, 제가 이제 교도님들께 여쭤봅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몇 살 때부터 자기 뜻으로 삽니까? 그랬더니 그전에는 한 10여 년 전에 5세, 지금은 3세. 3세부터 자기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가고 싶으면 가고 그렇게 의지가 있어요. 저희들은 다 커서도 어머니 아버지 앞에 가면 항상 이렇게 무릎 꿇고 인사드리고 또 말씀하시면 거기다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이 말대답한다고 꼬정 듣고 그런 시대잖아요. 명령으로 통하던 시대하고 지금은 밑에서 하는 말이 더 먼저죠. 자녀나 손자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이제 장이어서 그래가지고 어른들이 계시면 어른들이 다 지나가면 서서 인사드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뭘 잘못해서 꾸중하면, 명령하고 꾸중하면 그냥 바로 문제가 되죠. 바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명령하는 시대는 같고 협의를 하고 상대방 의견이 더 존중이 돼요. 그래서 하늘 시대는 같고 땅 시대가 된 거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이제 선천의 법이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것이 후천의 법이다. 이것이 이제 정산종사님께서 선천과 후천을 하도 잘 우리가 모르니까 음시대다 양시대다 그렇게만 듣고 하니까, 현실로 더 내려와서 보면 명령의 시대는 선천이고 같이 협의하고 그 상대방의 말을 더 많이 들어주는 것이 후천이고,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오는 것이 후천 시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위에서 명령하달 해갖고는 잘 안 되는 거예요. 명령하달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또 설명해 주신 걸 읽어보시면, 대종사 말씀하시었다. 선천에는 악한 자도 잘 살았으나 후천에는 거짓되고 악한 자는 보증하고 잘못 사는 것을 30년 안에 볼 것이니 이것이 정법시대 출현의 증거다. 선회록, 이것도 선회록에 해주신 말씀인데, 대종사님께서 선천시대에는 악한 자도 잘 살았다. 후천에는 거짓되고 악한 자는 보증하고 잘못 사는 것을 30년 안에 볼 것이다. 이것을 많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과거에는 템포가 느려. 그래서 한 번 지으면 받게 되는 게 상당히 멀어요. 우리가 아까 가을, 겨울 말씀드린, 겨울에는 이렇게 씨앗을 뿌려도 나기도 어렵지만 자라기도 어렵고 그래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봄에는 씨를 뿌리면 결과가 빨리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지고 받는 인과
과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과 결과가 주고받는 템포가 많이 빨라져 가지고 과거에는 한 생을 거쳐서 두 생을 거쳐서 받는데 지금은 30년 안에 다 주고받는데요. 30년 안에. 30년 안에 다 주고받게 돼서 잘못 사는 것이 드러나면 반드시 30년 안에 그 결과가 드러나게 돼요. 요즘에 그 정치에서 보면 잘못하는 것이 그 당대에 다 드러나잖아요. 그 대통령으로 있을 때는 안 드러나는데 이제 나오면 드러난다든지, 과거 했던 것이 지금 이제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그 주고받는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진 것이, 왜 빨라졌냐면 서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밝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이 제가 이제 어두울 때 촛불만 켜놓고 방 청소를 하는 것하고 전기불을 켜놓고 방 청소하는 게 굉장히 달랐어요. 저희들이 제가 20대 때는 저희들이 정전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방 청소하려고 그러면 딱 전기가 나가니까 촛불을 이렇게 켜놓고 오면은 이제 가운데는 잘 보여서 청소를 하는데 저 책상 밑에 이런 거 잘 안 보여. 그래서 청소를 해도 찌꺼기가 다 안 나가요. 근데 그 전기불을 딱 켜고 오면 책상 밑에도 어지간히 다 보이니까 그 티끌을 휴지를 다 잡아내서 청소를 잘해요. 그래서 밝은 시대에는 모든 걸 많이 알아요. 빨리 알고 다 보여. 그러니까 이것이 주고받는 것이 쉬워요. 근데 어두운 시대는 저것이 어느 것이 잘못이고 어느 것이 잘한 것이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 덜 보이는 것은 악한 것도 이제 숨겨져 가고 덮여져 가고 나중에 이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빨라졌습니다. 저희들이 한 동네에서 잘못을 하면 한국 전체를 이렇게 살펴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그 거리에 있는 것이가 많이 사진을 찍는 그것이 많기 때문에 한국 전체에 있는 그 거리를 다 열어보면 그 사진 찍은 것을 보면 다 찾아내서 며칠 내에 알잖아요. 그럼 한국에 있으면 또 그렇게 찾았는데 또 미국으로 도망가고 해외로 도망가 못 찾았는데 지금은 해외가 공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시간이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지만 해외 공조도 시간이 걸려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잡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못하니까 한 생이 넘어가서 주고받고 하죠. 그래서 숨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두우니까. 그리고 다 안 터졌으니까 전라도에서 문제가 있으면 강원도가 있으면 잘 못 찾고 또 제주도가 못 찾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국 전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제주도도 뭐 비행장을 통해서 가든지 어딜 통해 다 조사하면 정보가 다 나오게 됐어요. 한국에서 있는 건 잡았는데 또 해외나 못 잡으면 지금은 해외도 전부가 공조하게 돼 있어요. 서로 범인을 잡아줄 수 있도록 공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외에 있는 사람도 다 잡아서 살펴서 잡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고받는 게 해외로 도망가면 오랫동안 못 잡아도 지금 바로 잡잖아요. 주고받는 시간이 빨라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후천시대의 순환하는 방법이 전하는 방법이고 악과 선이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간이 생겨요. 저희들이 한국은 지금 일모작이잖아요. 대만이나 이런 데 가면 이모작을 하죠. 논에. 왜 그러냐면 사시사철을 따숩기 때문에 또 심고 또 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번 따숩고 춥기 때문에 또 따숩은 것이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들이 주고받는 관계가 이렇게 빨리빨리 주기가 오기 때문에 정법시대가 그런 것이 정법시대다. 왜냐? 잘못한 걸 빨리 발견하고 잘한 것도 빨리 발견해서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정법시대이기 때문에 후천개벽시대는 정법시대의 출현이다. 그것이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정법이다. 교진자 죄받고 복진자 복받게 하는 것이 정법인데 직고받는 원리가 주고받는 것이 가까워지고 빨라져서 이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이 개벽하는 후천 개벽 시대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신 것을 가깝게 표현해 주신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